네, 그 캐릭터 뉴스 간만에 시간이 좀 나서 그동안 하던 일들 바빴고 이제 새롭게 그 정보 공유 그리고 후배분들께 그 많은 어떤 정보가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캐릭터 그 제가 해왔던 일들 그리고 거기서 배웠던 어떤 노하우들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기가 굉장히 좀 어렵죠. 특히 캐릭터 개인적으로 작가나 아니면 캐릭터 사업을 전개하시고 싶은 분들은 기본적으로 수익 모델이 그 뭐라 그러나요? 로열티가 주 수익 모델. 전통적으로 그렇게 됐었죠. 그걸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로열티를 주는 기업들이 대부분 라이센싱을 해서 뭐 상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거나 아니면 뭐 공연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테마파크를 하거나 그런 분들이 로열티를 이제 그 작가나 원작자에게 지불을 하죠. 하지만 경기가 안 좋다고 그분들이 어떤 경기가 안 좋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그 신생되는 캐릭터를 찾기보다는 아예 검증이 된 확실한 메이저급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 쪽으로 몰려가는 그 추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일반 재화 상품들 일반 상품들은 뭐 다이소나 DC마트나 천원샵 같이 우리 흔히 말하는 가성비가 좋은 상품들을 소비자들이 찾고 움직이는 것에 반해서 이 컨텐츠 시장은 경기가 안 좋을수록 오히려 명품 쪽, 명품이라 그러긴 좀 뭐하지만 브랜드가 높은,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그럼 인지도가 높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그 캐릭터 뭐 애니메이션이 있어서 방송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캐릭터를 찾게 됩니다. 최근에 뭐 EBS의 어떤 펭수라든지 그런 글로벌한 아니면 뭐 일본에 있는 포켓몬이라든지 그런 누가 봐도 흔히 알 수 있는 캐릭터를 찾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신생 작가나 신생 캐릭터에게는 그만큼 기회가 더 줄어들죠. 이 앞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최근에는 뭐라 그래요? 그 요 몇 년 동안은 계속 그 유통을 하던 뭐 영실업이라든지 손오공 국내 같은 경우는 그런 메이저급 그룹 기업들조차도 자신들의 어떤 컨텐츠 캐릭터를 만들었죠.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뭐 또봇부터 시작해서 그 뭐라 그러나요? 그 뭐 터닝 메카드 등 기타 등등 요즘 뭐 공룡 메카드 등 이런 그 박국한 비슷한 그런 것들을 해서 자기들 브랜드로 가져가고 로열티를 아예 이제 그 라이센싱 안 하는 구조로 가게 됐고 심지어는 유명한 기업 그 레고 왕국 회사조차도 그 거기는 일부 라이센싱을 하긴 하지만 뭐 스타워즈라든지 반지의 제왕, 어벤져스 같은 글로벌한 브랜드 위주로 진행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그 자신의 그 컨텐츠 닌자고 같은 그런 컨텐츠로 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구조입니다. 우선 뭐 그런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 내가 새롭게 캐릭터를 만들어서 뭔가 진행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캐릭터의 이미지 쪽 디자이너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이미지를 많이들 하시는데 그 이미지를 하기에 앞서서 우선은 어떤 이야기나 스토리가 없으면 아무리 그 이미지가 아름답고 이쁘다 할지라도 그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헬로키티 같이 디자인으로 먼저 접근했던 캐릭터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어떤 시대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스토리 그 중에 예전에 했던 것 중에서 그 BBC에서 했던 그 컨텐츠 중에 리틀 로봇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를 한번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그 캐릭터 매뉴얼이라고 하죠. 내 캐릭터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하는 기획들. 요 주변에 뭐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뭐 이미지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요 안에 있는 뼈대들만 사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디자인이 아무리 이뻐도 이 제안서를 가지고 사실은 비즈니스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 마케팅 오브 리틀 로봇, 마케팅에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브랜드 가치 뭐 등등 이렇게 쭉 큰 뼈대가 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요 작품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이 나왔던 그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제 애니메이션에 대한 소개. 하지만 애니메이션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어떤 블로그의 이야기에 대한 구성 이런 것들을 설명할 필요는 분명히 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전개가 될 계획이다라고 해서 애니메이션의 틀을 그대로 가져오신 거는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자신 그 현장에서 어떤 제한된 시간 내에 제한된 어떤 분량을 가지고 자신의 콘텐츠를 소개할 때 블로그를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걸로는 서머리가 안 되죠. 요약이 안 되고 자신의 블로그의 어떤 가는 흐름이라든지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직관적으로 한 페이지에 그 몇 가지 어떤 키워드로 이 내용을 보고 로열티를 주고자 하는 분들은 본인이 어떤 내부적으로 어떤 결정을 받거나 의사결정을 할 때 그 키워드 중심으로 품위를 올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어떤 세계관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기본적으로 세계관이 없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세계관이라는 게 너무 복잡하고 광범위하고 뭐 게임에서 보던 그런 세계관이 아니다. 그냥 어느 시대에 살던 어떤 마을의 이야기다라고 해서 시작을 하면 되죠. 뭐 역사적 배경이 있어도 좋긴 하지만 뭐 현대 사회에서의 어떤 상상의 어떤 세계관, 특히 이런 세계관을 구성하실 때는 그 뭐라 그러네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약간 변형을 시켜서 하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해하는데 더 빠르죠. 거기서 각색을 하면은 우리 흔히 말하는 패러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펭수 예를 들자면은 EBS라는 어떤 그 세계관이 있죠. EBS 안에서 아이돌을 하고 싶어하는 연습생이 그 살아가는 어떤 생활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 그게 세계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만나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하나하나씩 에피소드로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걸 캐릭터로 변형을 했다라는 게 딱 하나죠. 일반 연습생들이 하고 있는 라이프 사이클에서 그 도용되는 많은 그 실생활들을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뭐 스토리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들이 이런 캐릭터들이 있습니다라고 소개하고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캐릭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캐릭터가 많으면 그만큼 캐릭터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사실 이 캐릭터를 딱 봤을 때 이쁘다 안 이쁘다 판단할 필요가 없죠. 사실 펭수라는 어떤 이야기 스토리가 없이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땐 그와 유사한 디자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보다 더 이쁜 디자인도 있었고. 하지만 모든 캐릭터들이 그렇게 해서 뜨지 않았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 나타나는 디자인들을 가지고 먼저 판단할 게 아니라 이 디자인이 된 캐릭터들이 어떤 이야기를 꾸미에 따라서 이 디자인이 우수하다, 우수하지 않다. 하나 더 예를 들자면 카카오톡에 나오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죠. 그 캐릭터들이 사실은 그 이모티콘으로 어떤 행동이나 어떤 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그 디자인은 누구나 그릴 수 있는 평범한 디자인입니다. 하지만 그 캐릭터들이 다양한 어떤 모습들을 연출하고 대화로 전개됐을 때 그 캐릭터들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고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캐릭터들이 나타내는 표현들에 따라서 그 성격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하나의 장면들을 연출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 보면 이제 우리들이 가고자 하는 타겟들 대부분 캐릭터를 만드실 때 내가 이래서 20대 젊은 여성이다 그러면 여성의 감성에 맞춰서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반대로 나보다 어린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유아동을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확히 맞춰서 하시는데 진짜로 주변에 나와 같은 감성들, 내가 정하는 타겟들이 정말로 원하는 감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다른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이제 소개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어, 뭐 마케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히 소개해서 요건 이제 개인 작가분들이 여기서 이제 나한테 맞는 것들하고 이거를 그대로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나한테 맞는 요소만 좀 포함을 시켜서 부각시키면 좋고요. 여기 마케팅 앤드 프로덕트 뭐 액티비티 컨티뉴드 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되는데 그 작가분들이 내 캐릭터 제안서나 이런 것들을 주실 때 실수하시는 것들이 뭐냐면은 블로그나 본인의 SNS, 인스타그램 등 같은 그런 캐릭터를 나타낼 수 있는 표출 매체에 나와 있는 그림만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캐릭터로 사업을 했을 때면 어떤 모습이 될 겁니다라고 보여주는 그 상품, 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러죠. 내 상품으로 디자인했을 때 이런 형식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내 캐릭터를 가지고 매장을 구성했을 때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라는 거는 여러분의 상상으로 조감도 보통 건물 지을 때 그 건설 현장 앞에 보면 건물의 어떤 조감도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뼈대가 요 모양, 요 상태지만 이 건물이 다 짓고 나면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라고 보여주죠. 그게 그 비즈니스의 비전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비전을 보고 사람들이 투자를 할 것인지 라이센싱 계약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가장 큰 요소로 작용이 됩니다. 그 캐릭터 작가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뭐라 하나요? 그 아이디어나 상상력이 전 많다고 봐요. 그리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기술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명히 그 연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이거는 마케팅 앤 프로덕트 액티비티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좀 참고하실 분들은, 할 것들은, 그, 여러분 캐릭터는 여러분 것만 주장을 하고 있지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전에 벌써 많은 캐릭터들과 여러분 것들을 항상 저울질하면서 여러분 걸 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 여러분과 유사한 이미 나왔던 캐릭터 또 유명한 캐릭터 그리고 그 사이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캐릭터나 컨텐츠가 이것과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월등하다는 걸 분명히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쉽게 말해서 그냥 내 제안서는 나 혼자만의 떠드는 소리로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만드시고 다음 시간에는 그 외에도 이거 유사한 내용들 몇 가지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